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논어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을까입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래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공자만큼 영향력이 컸던 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2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의 사상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세계를 지배했고 지금도 우리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은행은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토록 오랫동안 칭송받는 것일까요? 공자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어를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해 놓은 책이 논어이기 때문입니다. 논어에는 공자가 남긴 추억 같은 말이 가득 들어있고 그래서인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애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논어를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아 도중에 그만두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그 유명하다는 고전 논어를 읽어보겠다고 시도했지만 끝까지 읽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뚝뚝 끊어져 연결되지 않고 등장인물도 많으며 요즘 세상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읽어보고는 싶은데 쉽지는 않고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책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논어를 읽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누구나 제일 먼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갈 텐데 이때부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도서관에는 출판된 지 오래된 논어뿐만 아니라 최근에 출판된 논어 등 수많은 논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책을 골라야 할까요? 서점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초 스테디셀러를 입증하듯 논어와 관련된 신간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서점을 이용해 책을 많이 구입하는데 인터넷 서점에서 논어를 검색하면 관련된 책이 2,000권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책을 선택하면 가장 간단하고 좋겠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논어를 읽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애당초 고민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논어의 목차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논어 원문의 순서대로 한문만 번역한 책입니다. 둘째, 한문 번역과 함께 친절하게 해설해 놓은 책입니다. 가볍게 해설한 것부터 엄청난 역주를 달아 몇 권의 책으로 나눈 것 등 많이 있습니다. 셋째, 공자의 삶과 논어의 내용을 병행해서 쓴 책입니다. 넷째, 논어의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한 책입니다. 대부분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청소년이 읽는 논어, 40대에 읽는 논어, 50대에 읽는 논어 등 다양합니다. 이런 유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첫 번째 책입니다. 가급적 두께가 얇고 휴대하기 가벼운 책이면 더 좋겠지요. 해설이 없으므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생소하고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없어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건너뛰면 됩니다. 건너뛰더라도 공자와 제자들의 훌륭한 어록은 남아있으니까요. 일단 논어를 한번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얇은 책을 두세 번 읽어보면 심화학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해설이 달린 책은 그때 가서 읽어도 되고 공자의 삶과 논어의 내용을 병행해서 쓴 책을 읽어도 됩니다. 해설이 풍부한 두꺼운 책을 선택할 경우 자칫하면 따분해질 수 있고 배경 지식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공자와 논어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되겠지만 논어를 한번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기에 계속 미련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